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2월 6일 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네 번째 특별사면 명단이 공개됐는데 정치 댓글과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각각 실형을 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통합비례정당은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의협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그린벨트 내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이 증개축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한 차례 신축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정부가 설을 맞아 특별 사면을 한다고 밝혔죠. 이번 명단에는 정치 댓글을 쓰게 해 유죄가 선고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네 번째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면서 설 명절을 앞둔 내일 980명을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에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박근혜 전 정부 때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앞서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쓰게 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예술가들을 정리한 목록을 만들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모두 형이 확정됐지만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을 면제받고 복권하게 됐습니다. 한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밖에도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언론인들과 이우현 전 의원 등 정치인 등도 사면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통합비례정당을 추진하고 있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의 결정이 장고 끝에 악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런 방침이 당대표 방탄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라며 앞으로도 의회 독재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국민이 이해 못하는 선출 방식으로 결과만 다당제를 만들면 이론의 껍데기로 국민을 속이는 거나 다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독이 든 나무엔 독이 든 열매가 열린다며 잘못된 선거제도란 나무에서 민주주의란 열매가 열릴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당의 반대로 위성정당 금지 노력이 실패했다는 민주당 발언에 대해선 압도적 의석수로 입법 폭주를 일삼더니 갑자기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 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법을 왜 만드냐며 국민이 얼마나 황당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게 되자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꼼수에도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게 됐다며 위성정당 금지법 입법을 못 끝내고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돼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의 길을 찾으려 했던 걸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우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면서 민주주의를 위하는 세력들이 하나 된 힘을 만들 수 있게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합당으로 국민의힘 소속이 된 조정훈 의원이 법사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원구성 합의를 여당이 깬 것이라며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그는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선 다행이라며 하루속히 배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항소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며 기존 항소도 취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자 의협이 일방적으로 확대를 강행하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자 의협은 서울 용산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에 잇따른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의협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협 집행부는 전부 물러나고 임시 대의원 총회를 즉각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후에 열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결과는 회의가 끝난 뒤 공개할 계획입니다. 증원이 확정되면 지난 2006년부터 묶여있던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됐는데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증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지금까지는 주택의 증축과 개축만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이라면 한 차례 신축할 수도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린벨트 안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면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라는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그린벨트 지정이 해제된 곳에서 지정 전부터 있던 건물을 신축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 아래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통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폭설에 대한 신속 대처를 위해 그린벨트 내 제설시설 설치 가능 도로를 기존 일반 국도와 지방도에서 고속국도와 특별 및 광역시 도로까지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또 부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업부가 올해 재정의 80%를 상반기에 집행하면서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에 산업부 재정의 80%인 약 8조 5천억 원을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목표보다 15%포인트 높은 것으로 올해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쓰는 부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사업 분야별 목표를 설정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정책 효과가 큰 사업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설 명절 앞두고 세뱃돈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죠? 초등학생에겐 3만 원에서 5만 원을, 중고등학생에겐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는 게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B국민카드가 설날을 맞이해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세뱃돈을 준비한다는 응답자들은 52만 원을 평균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의 경우 미취학 아동은 만 원, 초등학생은 3만 원에서 5만 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중고등학생에겐 5만 원에서 10만 원, 성인에겐 10만 원 정도를 주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이 원래 오는 8일에서 16일까지였죠. 행정안전부가 이 기한을 19일까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에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 납부 서비스가 닷새가량 중단되자 행안부가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겁니다. 뒤이은 14일에서 16일은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지만 국민의 편의를 고려해 기간을 늘릴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전했습니다. 대상 세목은 주민세 종업원분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취득세 등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예년 기온과 비슷해서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나 눈은 잦아들었습니다. 다만 저녁까지 강원과 제주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조심히 이동해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밤새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설 연휴까지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